누구인가? 연재 수필. 그 누구가 아닌 나의 삶. 경계인의 정체성을 음미하며. 글 소개. 경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수필입니다. 이 글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기억과 말과 정감을 되짚어보는 다큐멘터리 수필입니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북경에서 배우고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족으로서 민족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온 삶 속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정감과 사색을 글로 풀어보았습니다. 연변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서로 다른 말과 문화의 틈새에서 나는 언제나 말을 빌어 나를 표현해왔습니다. 이 글들 속에는 그 말들에 스며든 감정의 기억, 한 가지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생의 자욱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끝없이 흔들리는 물음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시처럼 다가오는 문장들 속에서 나의 과거와 지금 이 순간이 겹쳐지고 그 누구도 아닌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주요 주제. 조선족으로 살아온 정체성과 정감. 다언어 환경 속에서의 갈등과 흔들림. 민족, 국가, 문화의 경계 속에 사는 나.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여러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자신의 뿌리에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본 적 있는 분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앞에 멈춰선 적 있는 분들. 세계 곳곳에 살아가는 조선족, 코리안들. 목차. 1. 내용 소개. 2. 이 말과 함께 살아왔다. 나의 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3. 조선 쪽으로 산다는 것, 나라는 존재의 뿌리를 돌아보며. 4. 연변 조선어라는 작은 우주, 모국어로 기억된 나의 세계. 5. 이동과 흔들림의 경계 속에서 조선족의 이동과 정체성의 변화. 3. 6. 이동과 흔들림의 경계 속에서 조선족의 이동과 정체성의 변화. 하. 7. 제도 속에 기록된 조선족 문화, 국가와 제도 속에서 지켜온 우리. 8. 뻗어가는 뿌리, 세계 속의 우리, 세계의 조선족, 코리안들과 마주할 때. 9. 정체성은 변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의 공존. 10. 흔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변해가는 나와 남겨진 여백. 이 글은
단순한 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삶의 존재로서 흔들림을 글로 풀어내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나, 그런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이 조용히 가닿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말과 함께 살아왔다. 나의 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으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연변말로 세상을 배우고 중국어로 세상을 접했으며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만나며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면 생각도 감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 속에 담긴 나는 늘 같으면서도 어딘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조선말을 쓸 때의 나, 중국어 뉴스를 들을 때의 나, 일본어로 일하고 한국어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의 나, 어느 하나도 거짓은 아니지만 어느 하나로도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나, 그 겹쳐진 감각들 속에서 나는 늘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그 물음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필, 그 누구가 아닌 나의 삶은 그 정리되지 않은 물음과 마주서서 기억과 감정, 말 속에 남은 자취들을 더듬어 보는 글입니다. 민족이라는 뿌리, 언어와 문화의 틈새에서 살아온 삶, 경계를 넘어 살아가는 경계인으로서의 사색. 나는 마침내 그 이야기를 나만의 말로 풀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연변조선어라는 작은 우주, 제도 속에서 지켜온 문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흔들리며 변해가는 정체성 속에 나. 이 글은 그 모든 기억과 감정을 시처럼 수필처럼 담담히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글이 당신 마음속의 작은 떨림에 조용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 쪽으로 산다는 것, 나라는 존재의 뿌리를 돌아보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일까? 그런 물음이 가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름도 아니고
묵직함도 아닌 나라는 존재.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흔들림 같은 감각. 나는 중국 동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산과 강에 둘러싸인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강 건너는 조선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선족이었습니다. 어릴 적엔 조선말을 쓰며 살았고 학교에서는 중국말을 배웠습니다. 대학은 북경에서 다녔고 지금은 일본에서 일본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어도 점점 나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25년 넘게 살아왔지만 외국인 혹은 소수인으로 보이는 건 여전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뚜렷한 벽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거리감 때문인지, 동북아에 익숙한 문화적 연결성 때문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이 사회의 호흡을 맞추며 살아왔기 때문인지. 어쩌면 이유 같은 건 없이 다만 세상과 내가 잠시 같은 리듬으로 숨쉬고 있었던 것뿐일지도. 한 가지 말만 쓰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세계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들이 포개어지며 연변에서 북경으로, 북경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세계로 점차 넓어져 왔습니다. 여러 말이 얽힌 삶을 살다 보면 말도, 생각도, 세상의 모습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감각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조선족이라는 존재는 종종 중국의 민족 정책이나 역사의 문맥 속에서 정의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 조선말과 중국말을 함께 쓰는 사람들, 조선과 연결은 있지만 중국 국적을 가진 이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분류를 위한 정의일 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조선족이라는 이름은 종이에 적힌 한 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실감이며 감정의 흔들림이고, 형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계속 그려지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중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그럼 뭐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말이 한순간 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머뭇거림, 그 말끝의 멈춤이야말로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작지만 확실한 증거라고. 연변 사투리를 쓰던 고향의 삶,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유교적 가치관, 학교에서 배운 중화사상, 텔레비전 속 조선의 화려한 사회주의,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느끼는 절제되고 조용한 자유와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조선말의 부드러움, 중국말의 후더움, 일본말의 섬세함, 영어의 또렷한 리성.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를 꺼내어 말하면 다른 하나는 좀 멀어지는 듯한 그런 감각과 함께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오늘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냐에 따라 그날의 내가 달라지는 듯한 이상하면서도 익숙한 감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태어난 곳이나 사용하는 말로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더 유연하며 더 자유로운 존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 말과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대의 흐름 속을 살아가는 나. 가끔은 농담 삼아 스스로를 지구 사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마주할 때면 처음 걸음을 뗀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족으로 살아온 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말과 문화, 삶의 감각,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앞날에 대해 글로 써내려 가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물음을 품어본 적이 있는 당신과 함께 이 소박한 이야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변조선어라는 작은 우주, 모국어로 기억된 나의 세계. 말이라는 것은 그저 도구만은 아닙니다. 말 속에는 살아온 시간의 결이 있고 울고 웃던 감정의 흔적이 있으며 이름 붙이지 못한 기억의 숨결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한국어도 문화어도 아닌 나의 말 연변조선어 속에는 이 고장 사람들의 삶과 숨결, 기억과 문화의 자락이 곱게 담겨 있습니다. 연변조선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히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작고도 소중한 그리고 끝없이 깊은 내 안의 우주입니다. 그 우주는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또렷이 빛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리듬을 지닌 연변조선어. 나의 모국어는 연변조선어입니다. 연변, 중국 동북부에 자리한 조선족 자치주. 이 땅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어를 일상적으로 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서울에서 쓰는 한국어도 아니고 평양에서 쓰는 문화어도 아닙니다. 다 같은 조선말이지만 말의 억양도 어휘도 문법도 많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방언의 차이를 넘어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문화의 리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은 그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가 걸어온 기억의 형식입니다. 연변말 속에는 세월에 깎이고도 사라지지 않은 말들이 오늘도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메가네, 바케츠, 다라이, 스치듯 지나간 일본어의 흔적들. 댄스, 댄노, 서우지, 중국어의 소리가 그대로 스며든 말들. 이 말들은 역사의 흔적과 문화의 마주침을 조용히 이야기해주며 지금도 우리의 말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생활 속에 뿌리내린 연변 조선어. 내가 나서 자란 연변에서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들리는 말은 언제나 연변 조선어였습니다. 거리의 간판에는 중국어와 조선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말은 분명 조선어였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의 언어가 아니라 살아가며 몸에 밴 생활 그 자체의 언어였습니다. 학교 수업도 조선어로 진행되었고 소학교에서는 중국어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일본어나 영어도 배웠습니다. 집안의 텔레비전에서는 연변말 방송이 흐르고 때로는 중국어 뉴스가, 또 어떤 날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 드라마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일상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경계가 서서히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연변 조선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조선족들에게 중국어도 한국어도 아직은 서투른 말이었고 연변말 하나로 집을 꾸리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중국어 뉴스를 틀어놓고도 내용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흔했고 나 역시 중학교 시절까지는 연변 조선어 방송과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보며 자랐습니다. 대학 입학, 넓어진 세상. 전환점은 대학 입학이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여러 가지 말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면서 나의 세계는 한순간에 확 넓어졌습니다. 그전까지 나에게 중국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의 과목에 지나지 않았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쓰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가 북경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어의 세계 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서의 생활, 수업과 과제,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는 일까지 일상의 모든 것이 중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룸메이트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당황했고 자주 망설이기도 했지만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발음도 좋고 단어 사용도 적절하네, 그런 다정한 말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어라는 말은 조금씩 내 안으로 스며들었고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논문 지도를 맡았던 교수님의 한마디, 너의 중국어는 아직 문법이 조금 약해. 그 말은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쟁쟁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와의 만남. 한국어와의 만남은 또 다른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수들을 만나며 나는 처음으로 다른 조선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변말과 한국말, 분명 같은 조선말인데도 어휘도 억양도 울림도 연변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조금 멀게 느껴졌지만 표현을 따라하고 억양을 흉내내면서 차츰 익숙해져 갔고 당신 말은 귀에 잘 들어온다,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는 대학에서의 필수 과목이었고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어로도 자연스레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론 국제학술회의에서 중한 중일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어의 틈새에서 살아가는 나. 그리고 지금 나는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 여러 언어 사이를 오가며 지금의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말 속에도 나라는 존재의 전부가 온전히 담기지는 않습니다. 말을 바꿀 때마다 목소리의 높낮이도 달라지고 얼굴에 머무는 표정도 몸짓에 흐르는 리듬마저도 조금씩 달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건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가진 여러 얼굴들이 말에 맞춰 옷을 갈아입는 순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내 안 깊숙한 곳에 늘 함께 숨쉬는 말은 여전히 연변 조선어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말, 나의 기억이고 감정이며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근본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웃고 울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마주 앉아 꿈을 나누던 시간들, 밤하늘 아래 조용히 흐르던 그 이름 못할 감정들, 남몰래 삼켜야 했던 눈물들까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던 말이 바로 연변말이었습니다. 연변말로만 건네질 수 있는 감정이 있고 연변말로만 닿을 수 있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모국어로 말할 때에야 비로소 전해지는 그 미묘한 정서들, 말의 숨결과 말의 리듬, 그것들을 함께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통한다는 감각에 닿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말이 사라져가는 서글픔. 안타깝게도 지금 연변말을 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려면 중국어를 해야 한다. 한국말이 더 세련되고 더 쓸모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사회도 교육도 점차 중국어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입시도, 공문도, 행정도 언제부터인가 조선어는 점점 생활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말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연변말은 좁은 세계의 언어로 여겨지며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키워준 말, 나의 감정과 기억, 삶의 냄새와 숨결이 배어있는 그 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한스러움으로 가슴 한켠이 아프게 조여오는 것만 같습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나. 여러 언어를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때로 정체성의 흔들림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야말로 서로 다른 것들이 포개지고 어우러져 확실치 않은 채로 하나의 부드러운 윤곽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존재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변말을 쓰며 산다는 건 과거를 짊어지고 지금을 살아내며 미래를 향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딘가 그리운 떨림, 연변말로 말할 때 나는 가장 나다운 존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울림과 억양과 리듬 속에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고 연변 조선어만이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이 지금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어, 그것은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작고도 소중한 우주입니다. 비록 이 말이 점점 사라져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언제까지나 내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 이동과 흔들림의 경계 속에서 상, 조선족의 이동과 정체성의 변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언제부터 조선족이라 불리우게 되었는가?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조선에서 만주로, 중국에서 다시 세계로.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동과 경계를 넘나든 기억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동의 시작. 19세기 말 조선 반도를 휩쓴 기근과 가난, 20세기 초 일제 통치의 수탈과 억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가와 정치의 소용돌이에 떠밀리듯 사람들은 간도, 만주라 불리우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뚜렷한 국경선은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 놓인 가물거리는 경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자 피치 못할 강요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잠시 피난 삼아 머무를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밭에서 새싹이 움트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는 어느새 새 터전에서의 삶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말보다는 먼저 그저 살아갈 터전을 찾아 그 땅에 안착하고 그곳에서 살아보자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조상 또한 그 이동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조선 북부에서 두만강을 건너 이 고장에 자리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황무지를 일구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한 칸 두 칸 손수 집을 지어가던 나날, 그것은 고생만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도 함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길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조선, 그것은 아련한 그리움과 아픔이 뒤섞인 가슴 깊숙이 묻어둔 멀고 아득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기억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그 이동의 나날 속에서도 우리의 말은 지켜졌고 문화는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이 아직 선으로 그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 땅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했고, 여기가 나의 터전이다 라는 감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시대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만주국이 세워지고 소련군이 들이닥치고 중국에서는 내전이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력사의 경랑 속에서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이름 없이 떠도는 존재로 남은 우리 사이에서 스스로 나라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바뀌어가는 정세와 체제 속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요동치던 격변의 시절, 1949년 새 중국이 세워지고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선족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고, 동시에 하나의 구분이기도 했습니다. 정책과 제도 속에 편입되면서 우리는 법적 존재로 자리 잡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어 학교와 교육, 조선어 신문과 방송, 조선어 극장과 문예 공연. 자치라는 체제 안에서 우리의 말과 문화는 제도적으로 지켜지고 이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조선족의 민족 자치는 조선반도의 남북 분단이라는 시대적 현실과도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북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고 남조선이라 불리우던 한국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야 했습니다. 나라보다는 땅을 삼터로 여겼던 조부모 세대와는 달리 우리 부모 세대는 사회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중국이라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 한 번은 돌아가 보고 싶은 고향을 향한 은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조상들이 살던 그 고장을 밟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던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 감정은 정치적 경계와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비록 이곳에서 삶을 일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도 우린 조선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조선족끼리 혼인하는 것이 당연했고 한족과 결혼하면 창피하다고 수군거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딸이 한족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더는 교단에 설 면목이 없다며 스스로 교원직에서 물러난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났던 한 친구도 그런 가치관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족과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던 그 친구는 지금은 정부의 요직에서 중국 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편견이나 배타심이라기보다 조선족으로 살아가려는 마음, 우리 것을 지키려는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모국어로 교육받은 행운의 세대. 나의 세대는 조선어로 배우고 자라며 제도적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도, 시험지도, 학교 생활도, 상상도, 공상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동경까지 그 모든 것이 조선어로 가능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조선어와 한어를 함께 배운 덕분에 오히려 더 높은 진학률을 자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족 학교에는 조선어문과 한어문, 이 두 가지 어문 과목이 있었습니다. 조선어문에는 조선의 문학작품이나 고전은 물론 한족용 어문 교재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한어문은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족 학생들을 위해 한족용 어문 교재 중에서 보다 쉬운 내용들로 구성된 과목이었습니다. 어문 과목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과목들은 전국 공통의 한족용 교재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으로 치러지는 대학 입시 역시도 한족 학생들과 같은 내용으로 단지 조선어로 응시했습니다. 다만 대학 입시의 어문 과목 제도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족 학생들이 어문 한 과목만으로 응시하는 데 비해 조선족 학생들은 조선어문과 한어문 두 과목을 함께 시험 보고 그 평균 점수가 어문 점수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때로 조선족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높은 대학 진학률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중국의 이름난 대학들에도 조선족 학생들이 다수 입학하였고 나 또한 그러한 제도의 혜택을 입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조선어로 꿈을 꾸고 조선어로 세상을 배웠으며 조선말의 울림 속에서 세상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과 함께 북경에 가서 처음으로
중국어라는 또 다른 세계를 마주했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루고 있던 것, 그것은 조선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며 살아온 그 나날의 기억들이었다는 것을. 삶의 구석구석이 조선어였던 그 시절, 한어문은 우리에게 어쩌면 외국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조선족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중국어의 벽에 부딪히곤 했고, 나 또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과 전공이었던 나에게 세계 고대사와 고전문헌 과목은 더욱 낯설고 벅찼습니다. 세계 고대사 강의에서 고대 애굽의 지명과 인명이 처음 들어보는 한어로 쏟아져 나오던 순간 그 말들은 마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고전 문헌 강의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백발의 교수님이 고문을 느릿느릿 읽어내려 가시는 모습은 마치 역사극 속 옛서당을 방불케 하였고, 나는 단어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학기에 그 두 과목에서 나는 인생 처음으로 락제 점수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그 시절 조선족 학교의 교실 풍경. 조선어로 흑판보를 꾸리고 상상과 공상의 나래를 펼쳐 미래를 꿈꾸던 나날들. 그때의 나는 그 세계를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으로 확고해진 정체성. 중국의 민족 정책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국 중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진행되던 국기 개항식, 장엄이 울려 퍼지던 국가의 설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상, 그리고 성적과 행실에 따라 수여되던 표창장. 그 모든 교육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과 조국을 위해 사는 삶이 당연하고도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0년대 한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족에게 있어 또 하나의 삶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으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다른 세계와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고 마주한 세계는 낯설고 어색한 풍경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보였지만 실은 전혀 다른 궤도를 걸어온 나라였습니다. 말은 통했지만 서로 다른 역사와 체제에서 살아온 만큼 사회의 흐름도 사고방식도 그리고 일상의 리듬도 어딘가 서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며 문화적 친근감을 느끼는 한편 우리는 늘 외부인으로서의 소외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조국, 모국은 끝내 우리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조선이 조국도 모국도 아니라는 그 실감. 그것은 일종의 정체성의 단절이었고 중국인이라는 소속감과 자각을 더 선명하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막연히 그리워하던 조국은 점차 감정의 빛깔을 바꿔가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육받고 자란 이 땅에서 우리의 말투와 사고방식, 생활의 리듬마저도 자연스럽게 중국이라는 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의식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라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동, 넘나든 경계들,
그 끝에 있던 것은 그리움으로 그렸던 조국도 언젠가 돌아갈 모국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이 땅에서 싹트고 자라온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점차 확고해져 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조선족들은 스스로를 조선 사람이 아닌 중국 조선족으로 인식하며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고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동과 흔들림의 경계 속에서 조선족의 이동과 정체성의 변화. 멱살한 누군가가 들려주는 과거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이어져 내려오는 삶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흔들림 자체가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경계와 흔들림의 시대. 이동과 월경의 연속, 그것은 조선족이 걸어온 역사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개혁 개방의 물결은 연변에도 밀려들었습니다. 경제적 격차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조선족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그리고 국경 너머로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말은 하나의 무기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생계를 찾아 나섰습니다. 더 나은 교육과 수입, 더 넓은 가능성을 찾아 도시와 해외로 향하는 조선족. 그 모습은 더는 특별하지도 드문 일도 아닙니다. 나의 동창들 또한 북경과 상해, 서울과 도쿄를 넘어 이제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동의 나날 속에서 조선족이라는 존재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변이라는 땅을 넘어서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오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며 정체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한편 연변 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200만 명으로 알려졌던 조선족은 이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 마을. 300세대 2,000명에 달하던 조선족 주민들은 이젠 100세대도 안 되는 집들과 겨우 몇십 명 남은 이웃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부 조선족이었던 마을엔 이젠 한족이 3알가량 들어와 함께 살아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지면서 조선족 학교와 유치원도 하나둘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조선말로 배우던 교과서, 조선말로 울려 퍼지던 노래와 연극, 조선말로 진행되던 텔레비전 방송들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우리말, 희미해지는 기억. 우리 세대는 조선어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연변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조선말 보도와 드라마를 보고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조선어로 되어 있었고 전국 공통대학 입시도 조선어로 응시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말과 문화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적 조건과 교육 제도의 변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문화는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계승 또한 어느새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선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도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던 조선어 교육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그 언어 공간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우리말과 문화의 끈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와 해외 곳곳에서 누군가는 조선어 학교를 꾸리고 누군가는 문화 행사를 열며 말과 문화를 이어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말을 먼저 익혀야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조선어 노래조차 중국어로 불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문화도 그 빛깔을 달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 물살을 거스르는 일은 슬프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는 계승자, 딸에게 물려줄 것들. 민족 정책에 의한 보호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과 의식 또한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이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로 바다 건너로 말의 경계를 넘고 문화의 선을 넘으며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태어나 자란 그 땅을 떠났어도 그곳의 냄새와 소리, 어머니의 손맛과 기억의 조각들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일본이라는 제3의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인으로, 어머니로 이 땅에서 내 삶을 쌓아온 시간이 벌써 4분의 1세기에 이릅니다. 중국 사회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보다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 나에겐 일본의 질서와 공기가 더 잘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땅으로서 이곳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딸은 조선족 엄마와 한족 아버지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일본어이고 사고방식도 감성도 문화적 리듬까지 일본적인 감각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선어, 한국어, 중국어라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마치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 숨쉬고 있습니다. 딸도 언젠가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묻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말과 기억, 문화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조선족으로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이야기, 국적이라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이야기. 그것은 지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 기억과 감정 속에 조용히 새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동과 흔들림.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해온 민족입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 삶의 방식과 정체성까지도. 기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끝없이 선택해 나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문화와 제도, 언어와 가치관, 수많은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때의 이동은 살아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 미래를 위한 진학과 취업, 그리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불안감.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이동의 발자취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된 흔들리는 존재를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마주해야 할 경계는 지도상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어진 선일지도 모릅니다. 민족이라는 이름, 국가라는 틀, 문화라는 정체성, 그것들은 언제나 국경과 제도의 경계에서 흔들려 왔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기 모습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다고 믿어온 정체성은 지금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흔들림 자체가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고정된 민족상이 아니라 경계를 넘나들며 흔들리고 스스로를 되묻고 다시 말해낼 수 있는 힘. 누군가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로 나를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동과 경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선족이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 부모의 삶의 자취, 그리고 나 자신의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쌓이고 겹쳐져 지금의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민족이나 국가라는 틀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흔들림과 겹침. 바로 그 속에 우리의 진짜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동의 역사이며 경계와 나눈 대화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만 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누군가는 나와 같은 질문을 되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도 속에 기록된 조선 종문화. 국가와 제도 속에서 지켜온 우리.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숨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나 제도에 의해 정리되고 보호될 때 그 문화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국가의 것인가? 제도의 것인가? 보호된 문화 속에서 살아오며 나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중국의 민족 정책 아래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었고 모국어 사용과 문화 계승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과서를 사용하였고 민요를 부르고 민족 무용을 추었으며 민족 복장을 입은 포스터들이 거리마다 나붙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말로 배우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화 보호는 우리의 언어와 삶을 일정하게 떠받쳐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밥상,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조선말 대화들 속에는 무대도 간판도 필요 없는 살아 숨쉬는 문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시되는 문화, 멀어지는 일상.
하지만 요즘 들어 조선족이라는 이름이 일상이 아닌 전시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와 경제의 변화, 도시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삶 속의 언어나 문화의 무게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자연스럽게 쓰이던 언어와 문화는 어느새 민족문화라는 이름 아래 연출되는 대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족 행사는 점차 사라지고 축제 무대에서 공연되는 전통 문화로 관광 팸플릿에 실리는 유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족 복장도 조선어 간판도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조선족임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일상에서 쓰이던 조선어는 점차 중국어로 대체되고 젊은 세대에게 조선어는 더는 편리한 언어가 아닙니다. 조선족 유치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지만 조선어로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도 시험도 중국어로 진행되며 조선어는 더는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는 전시를 위한 것도 단지 보존을 위한 것도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복을 입은 가수가 중국어로 조선 민요를 부르는 모습은 낯설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허전합니다. 말이 사라진 문화, 그것은 과연 어떤 문화를 의미하는가? 소수민족이라는 이름의 숙명. 문화는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춤추거나 진열장에 넣어두거나 행사 때만 꺼내 쓰는 장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야기되고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우리를 정리하고 보호하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필요한 지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이라는 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는 듯 합니다. 중심이 아닌 변두리, 보호의 존재, 전시의 대상.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보여지는 것으로 전시되는 문화, 지켜야 할 것이라 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요구받는, 그것은 아마도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순이자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모든 의도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이라는 그 틀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 스며있던 자연스러운 감각들과 작고 사소한 기억들은 점차 흐려져 가는 듯 합니다.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문화의 숨결. 나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변에서 자란 내가 사쿠라 떡을 먹고 유카타를 입습니다. 이런 속에서 나는 새로운 문화를 느낍니다. 무언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겹쳐져 온 결과입니다.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 우리 가족은 이 세 가지 언어를 오가며 어긋나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도 경계는 있지만 감정은 통하고 문화는 이어져 갑니다. 문화는 어딘가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이어지는 기척 같은 것입니다. 한국, 조선, 중국, 일본. 나라 이름은 달라도 내 안의 노래, 내 안의 말, 내 안의 음식, 그것들과 함께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국가나 제도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 문화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의 것인가, 제도의 것인가.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문화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나는 아직 그 물음에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문화는 시대와 함께 변해갑니다. 섞이고 흔들리고 때로는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한다는 것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들려오는 말, 풍겨오는 향기, 흘러나오는 노래. 일상의 작은 조각들 속에 문화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나는 앞으로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뻗어가는 뿌리, 세계 속의 우리. 세계의 조선족, 코리안들과 마주할 때 국가는 제도이고 경계이며 때로는 단절입니다. 민족은 문화이고 감정이며 기억입니다. 서로 다른 국가와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어딘가에서 서로 통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경을 넘어 말 속에서 만난 우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조선족과 고려인. 국적이 달라도 말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화를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해도 시간과 거리가 만들어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때로는 낯설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딘가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감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학교 행사에서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남학생, 한국에서 온 여학생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셋이 사용하는 조선어, 한국어는 말투나 억양이 조금씩 달랐지만 말이 통하는 순간 우리는 어딘가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나란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남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의 발음이 어쩐지 귀에 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김치라는 말을 꺼낸 뒤 우리 집에서는 김치라고 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도 분명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서로 다른 땅에서 살아가도 소리 속에는 이어지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또 다른 행사에서는 부산에서 온 남학생과 조선어로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학교와 기숙사에서도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수들을 만나며 친해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분명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본 방송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려 사람이라 부르며 가정에서는 예전의 생활 방식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넘어서 이어지는 무언가,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자라난 땅도 달랐지만 언어를 통해 연결된다는 감각은 우리라는 정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닮았지만 같지 않은 우리. 그러나 그
그런 만남 속에서 내가 더욱 또렷하게 느낀 것은 우리는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는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치관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사는 제1조선인분들과 말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한 제1조선인 친구는 어릴 적부터 조센징이라 불리며 상처받은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건너왔다고 합니다. 태어난 곳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가 들려준 제1조선인이라는 삶의 역사에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가슴을 짠하게 하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남학생이 어째서 조선어를 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소련 시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살던 고려인들은 일찍이 강제 이주를 당했고 조선어 교육이 끊기거나 약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조선어를 배울 기회를 잃었다고 합니다. 말을 잃어가면서도 식탁 위의 짐치, 집안의 풍습 속에 민족의 기억을 남겨온 것입니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짐치라는 그 한마디. 어쩌면 그 속엔 역사를 견디고 살아남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연해주 일대에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조선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조선어를 배울 기회가 줄어든 뒤에도 가정에서 말이 전해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민족단체나 주말학교를 통해 뿌리를 다시 찾아 나선 젊은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기억과 배움 속에서 말을 이어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1조선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그들이 걸어온 길에는 내가 겪지 못한 아픔과 그럼에도 지켜낸 자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별과 단절 속에서도 자기 말과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식탁 위에서 기억과 문화를 이어온 그 모습에 나는 깊은 경의를 느꼈습니다. 비슷한 얼굴, 닮은 이름을 가졌어도 전혀 다른 사회와 가치 속에서 자란 우리. 이동과 분단, 정착과 형성, 그 모든 역사의 물결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딘가 닮아 있음을 반가워하는 마음, 그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계를 넘어 기억으로 이어지는 우리. 나에게 있어서 민족이란 기억과 이어짐의 감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안이 스쳐 지나갑니다. 조선족이라는 이름은 혹시 이대로 역사 속으로 묻혀 사라져가는 것은 아닐까? 요즘은 젊은 세대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어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자라나며 조선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화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꾸고 알고 보면 어느새 과거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져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국가는 제도이고 경계이며 때로는 단절입니다. 민족은 문화이고 감정이며 기억입니다. 조선족으로 혹은 고려인으로 살아온 우리는 국가의 경계 안에서 말과 문화를 지켜내기도 했고 때로는 억눌려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물음에 닿게 됩니다.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과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한때 민족주의가 대두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긍지와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각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국가의 제도와 질서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해 나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 때로는 단절된 채 살아온 우리. 그러나 국경이 우리를 나눌지라도 말과 기억은 사람과 사람을 다시 잇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때로는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우리는 혈통이나 국적만으로 묶이는 이름이 아니라 같은 추억을 품고 같은 말 한마디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가? 같은 풍경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런 감정들이 마음과 마음의 거리를 이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체성은 변할 수도 있다. 변화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의 공존. 우리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정체성도 문화도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모양을 달리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변한다는 것과 이어진다는 것은 원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상태.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물음을 받을 때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조선족, 중국인, 일본에 사는 사람.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하지 않지만 어느 것도 나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 각각의 조각들이 서로 어우러져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봅니다. 정체성은 정해진 틀이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연변에서 태어나 조선어로 세상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 중국 사회와 외부 세계를 마주한 북경에서의 대학 시절, 그리고 일본어에 둘러싸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연변 조선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나는 이 여러 언어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감각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이야말로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감정이며 문화이고 역사입니다. 어머니의 숨결이 배어있는 연변 조선어. 비슷하지만 내게는 어딘가 서먹서먹한 한국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준 중국어. 지금 나의 일상을 구성하는 일본어. 그리고 또 다른 세계로 이어주는 영어. 언어마다 그 속에 담긴 기억과 체온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화 속에는 나를 이루는 조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종문화와 언어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점차 그 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연변말이 점점 쓰이지 않게 되는 현실에 나는 위기감과 서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쓰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기억 속에만 머무는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 생명과 온기를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모양은 바뀌어도 일상 속에서 그 말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 말은 살아남아 다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체성은 꼭 하나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평생 그 틀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해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어디에서든 자기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다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를 지킨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다. 형태는 변해도 기억과 이야기가 이어지는 한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살아간다. 나는 앞으로도 하나의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경계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이 련제를 읽는 누군가도 남이 정해놓은 틀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나로 살아가기를. 10. 흔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변해가는 나와 남겨진 여백. 이제 이 련제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련제는 조선족으로서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는 내가 말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둘러싼 나의 여정을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쓴다는 것은 잊혀가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며 그 기억에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언어와 문화의 경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혼란과 갈등을 마주하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경계에서 흔들리고 혼란과 갈등 속에서 물음을 되풀이하던 시간들은 어쩌면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뿌리처럼 박힌 기억들, 조용히 사라져 가려는 말들, 나를 이루는 그 문화의 숨결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나는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써내려갔습니다. 조각난 기억들을 모으듯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처음에는 지나간 기억을 더듬는 작업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틀, 어릴 적 배운 말들과 살아가며 선택하게 된 언어들. 그것들로 나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 어느 하나에도 완전히 담기지 않는 나. 국경과 민족, 언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지만
지금 분명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 누군가와 닮았지만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 경계에서 흔들리며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나. 글을 써내려가면서 나는 몇 번이고 느꼈습니다. 나는 어느 하나의 이름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나 자신을 조금씩 더 가까이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새 고중생이 된 딸이 이 련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흥미롭게 읽어주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그 애에게 정체성이라는 말은 아직은 조금 무겁고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이미 그 애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조선족으로 살아온 기억과 그 누구도 아닌 나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달랐고 다른 듯 닮아 있는 내 말과 내 기억을 품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어디서든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며 나는 앞으로도 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어딘가에 자신의 뿌리와 살아가는 말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 앞에 잠시 멈추어선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들이 작은 온기처럼 그 마음에 살며시 닿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겠습니다. 나는 이 련제를 지금 조용히 덮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족. 다언어 다문화의 경계에서 시와 수필로 기억과 감정을 기록하고 있다.